아영쌤과 함께하는 수학 수업 2학년 수학 A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릿수대로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쵸? 얼른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한 채 수업을 하고 싶네요. 오늘은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모두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부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 여러분이 제출했던 수학일기 과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자, 일상생활에서 분수와 소수가 편한 경우를 각각 적어라. 자, 여러분들이 적어뒀던 내용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분수가 편한 경우는 물건이나 음식을 나눌 때, 케이크를 3등분하면 3분의 1로 나타내는 것, 음식을 나눌 때, 피자 개수를 나눌 때, 등분된 것을 나타낼 때 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줬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로 음식을 나눌 때나 아니면 음식의 양을 나타낼 때 주로 분수가 편하다고 적어줬고요. 자, 소수가 편한 경우는 투표 현황을 알릴 때, 은행에서 이율 계산할 때, 초단위 시간을 나타낼 때, 시력을 나타낼 때, 자리값을 기준으로 크기 비교할 때, 농구에서 자유투 성공률 비교할 때, 달리기 초세일 때처럼 적어줬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날에도 투표 현황 같은 경우는 소수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것이 편했었죠.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는 분수가 편한 경우와 소수가 편한 경우가 각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때와 장소에 맞게 잘 선택해서 쓰려면 이 분수 표현과 소수 표현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소수들 중에서 특정 소수로 변환이 쉬운 분수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 특정 소수가 무엇이냐? 오늘의 배움 주제입니다. 바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들의 성질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볼 거예요. 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의 학습지 준비하셨죠? 네, 아직 준비하지 않았으면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PDF 파일을 준비한 채 수업을 마저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국이의 소수분류법이라고 나왔네요. 이번엔 쌤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정국이가 나왔어요. 정국이는 분자를 1로 두고 분모만 2, 3, 4 차례로 바꿔서 분수를 만들고 이 분수를 나눗셈을 해서 다시 소수로 바꿨대요. 그 다음에는 분수를 소수로 바꾼 결과를 다음과 같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분류했대요. 되게 힘들었겠다. 그쵸? 자, 그래서 정국이가 글쩍거리면서 생각하네요. 분수의 나눗셈을 매번 이렇게 하기는 너무 귀찮은데. 자, 정국이처럼 이렇게 분수를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좀 더 편하게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 귀찮은 정국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편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잠시 일시정지하고 고민을 해보고 그 의견을 학습지 위에다가 아니면은 빈 종이 위에다가 적어봐 주세요. 자, 고민해 봤어요? 네, 어떤 의견을 생각해 봤어요? 네, 여러분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비교해 봐요. 자, 일단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보면 이 분수들은 일일이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뭐죠? 네, 바로 2분의 1 같은 경우 먼저 보면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하면? 네, 5를 이렇게 곱하면 자, 5이 10분의 5라서 바로 0.5다라고 나타낼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5분의 1 같은 경우는 네, 분모 분자에 얼마? 2를 곱해서 2, 5, 10분의 2라고 해서 0.2로 나타낼 수 있고 10분의 1 같은 경우는 그대로 0.1이고요. 자, 20분의 1은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요? 5를 곱하면 100분의 5라서 0.05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보면 분모가 다 뭐예요? 네, 분모가 다 10 아니면 100 바로 10의 거듭제곱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들은 바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걸 발견해 줬을 거예요. 바로 네,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지면 유한소수가 된다는 것까지는 바로 생각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한 친구들은 이것도 발견했을 것 같은데 얘를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오른쪽 분수들을 봤을 때 이 분모들을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자, 그럼 4는 소인수 분해하면
그쵸?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이랑 같고 8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1은 2의 4제곱분의 1이고 25분의 1은 5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럼 얘네들도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분모가 어떤 형태여야 돼요? 바로 분모가 이 10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4분의 1은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바로 5의 제곱을 곱해줘야지. 5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이렇게 묶여서 5 곱하기 2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10의 제곱분의 5의 제곱, 즉 100분의 5의 제곱이 나와서 100분의 25, 즉 0.25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8분의 1은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한다? 그쵸? 5의 세제곱분의 5의 세제곱을 곱해서 자, 계산해주면 10의 세제곱분의 5의 세제곱, 즉 1000분의 125가 나와서 0.125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럼 2의 4제곱분의 1은 얼마? 분모 분자에 2의 5제곱을 곱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마지막 25분의 1은 분모 분자에 그쵸? 5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을 곱해주면 바로 10의 제곱분의 2의 제곱, 즉 100분의 4가 돼서 0.0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자세히 보면 이 분모들이 10의 거듭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자,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자,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5의 제곱 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죠.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은 이것까지 발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바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발견한 친구들은 정말 대단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탐구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탐구하기에는 총 3문제가 있죠. 자, 이 3문제도 여러분 혼자 힘으로 풀어본 뒤에 선생님 강의를 이어 듣도록 할게요. 자, 일시정지 누르고 문제 풀고 오세요. 풀고 왔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비교해봅시다. 자, 1번 32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몇 개일지 추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32분의 1 소수로 어떻게 나타냈어요? 자, 일일이 1 나누기 32 한 사람 또 있겠죠, 물론.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얘보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 여러분이 생각해 봤었잖아요. 자, 뭐였어요? 그쵸. 이 31을 뭐를 했었어요? 바로 소인수 분해를 했어요. 그럼 얼마죠? 2를 몇 번 곱한 거예요? 그쵸. 2를 5번 곱한 거니까 2의 5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32분의 1은 2의 5제곱분의 1일 건데, 자, 그러면 소수점 아래 숫자가 몇 개인지 추측해 보려면 얘를 소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소수로 만들려면 분모를 뭐의 형태로? 그쵸.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2의 5제곱이랑 똑같이 지수를 맞춰서 5의 5제곱을 곱해줘야지 바로 2 곱하기 5의 5제곱이 돼서 10의 5제곱분의 5의 5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공이 몇 개? 총 5개. 10만 분의 5의 5제곱이 될 거니까 얘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바로 소수점 아래 5번째 자리까지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공의 개수랑 소수점 아래 숫자의 개수랑 일치하는데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혹시 있나요? 참고로 여러분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의 4 같은 경우는 0.4죠.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까지 있어요? 첫 번째 자리까지만 있죠? 그러면 이 공의 개수랑 이 첫 번째 자리까지라는 거 일치하죠. 그쵸? 그래서 이 공의 개수랑 소수점 아래 숫자의 개수랑 일치한다는 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지우고 좀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32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5개이고 그 이유는 31을 소인수 분해하면 2를 5번 곱한 것, 즉 2의 5제곱이므로 분모와 분자에 5의 5제곱을 곱하면 10의 5제곱분의 5의 5제곱이 되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숫자는 5개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적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이유를 적어줬으면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2의 10제곱은 1024이다. 그럼 1024를 소수로 나타내면 소수점 아래 숫자가 몇 개인지 구하고 과정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앞에서 32분의 1을 했으니까 얘는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자, 1024분의 1이 결국에는 2의 10제곱분의 1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분모와 분자에 얼마를 곱해야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기 편하다? 그쵸? 10의 거듭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수를 맞춰서 5의 10제곱, 5의 10제곱을 곱한다.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그쵸? 10의 10제곱 분의 5의 10제곱이네요. 자, 그러면 분모가 10의 10제곱이니까 결국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숫자까지 있을까요? 네, 그쵸. 소수점 아래 10번째 숫자까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0일 거예요. 그럼 얘를 정리해서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자, 총 10개다. 왜냐? 분모 1024는 2의 10제곱이고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곱하려면 5의 10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1024분의 1은 2의 10제곱분의 1인데 분모와 분자에 5의 10제곱을 이렇게 곱해서 10의 10제곱분의 5의 10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즉 소수점 아래 숫자는 총 10개입을 알 수 있다라고 이런 맥락으로 적어줬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3번.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직접 나누지 않고 소수점 아래 숫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보면 결국에는 분모를 뭐의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그쵸,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어줬었죠? 네,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첫 번째.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2 또는 5의 개수를 확인한 뒤에 10의 거듭제곱이 되도록 분모 분자에 2 또는 5를 곱한다.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는 곱할 때는 분모의 2와 5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곱했었죠? 그래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 즉 10의 n제곱으로 표현하면 소수점 아래 수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발견했던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배울 개념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바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입니다. 자, 아래 분수들 중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고르고 아래 밑줄을 채워보라고 했는데 일단 골라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분모가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 했어요. 그쵸? 10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데, 자, 1번은 만들 수 있어요? 네, 아니죠. 자, 2번은? 자, 25는 5의 제곱이니까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하면? 저 2의 제곱을 곱하면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 맞고, 그 다음 3번은? 24분의 3은 뭐가 덜 됐어요? 그쵸, 약분이 덜 됐죠? 그럼 8분의 1인데, 자, 8은 2의 세제곱이네요.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서? 그쵸, 5의 세제곱을 곱해서 바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 있네요. 맞고, 자, 4번은 당연히 분모가 10이니까 맞고, 5번은 6분의 5. 자, 6은 2 곱하기 3이죠. 자, 무언가를 곱해서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을 것 같고, 자, 마지막 6번은 얼마를 곱하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5를 곱하면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칠 번호는 2, 3, 4, 6번이 될 건데요. 자, 그럼 밑줄을 한번 채워봅시다. 자, 첫 번째.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소인수가 몇 분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 2, 4, 6번 아까 전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얘네들의 분모를 한번 봅시다. 자, 25는 소인수 분해하면 5의 제곱이고, 10은 2 곱하기 5고, 20은 네, 4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예요. 자, 이 세 가지 분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분모의 소인수가 뭐다? 2랑 5분이다. 자, 그 다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24를 소인수 분해를 할게요. 그러면은 자, 3 곱하기 8이죠.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분모의 소인수가 뭐예요? 2나 3이죠. 하지만 얘는 유한소수였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 거예요? 네, 이 분모 분자의 3을 뭐 할 수 있어서? 네, 지울 수 있어서
얘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즉 3번 같은 분수 형태가 아니라 어떤 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최종적으로 약분까지 다 한 분수. 무슨 분수? 기약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면 그 분수가 바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2, 4, 6번 같은 경우엔 다 기약분수예요. 근데 3번은 지금 기약분수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약분을 다 하면 8분의 1이 되죠? 이 8분의 1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결국엔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약분수로 다 분수를 정리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어야지 바로 유한소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개념은 다 끝났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도 잠깐 일시정지를 한 뒤에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문제 다 풀었죠? 한번 선생님이랑 맞춰봅시다. 자, 교과서 15페이지 문제 4번.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뭐나 몇 분? 그쵸? 2나 5분이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라고 했죠? 뭘 주의해야 된다? 그쵸? 단 분수는 최종적으로 약분까지 다 마친 무슨 분수일 때만? 기약 분수일 때만 바로 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골라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에요? 네, 맞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약분이 돼요? 네, 약분이 되죠. 이 지금 2나 5 말고 3이 있는데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바로 2나 5만 남게 되겠죠? 그럼 결국엔 유한소수 맞네요. 자, 얘는 뭐 때문에 안 돼요? 그쵸? 7이 있어서 안 되고요. 자, 여기 뒤에는 소인수 분해가 안 됐네요.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72 왼쪽에 소인수 분해 할게요. 자, 결국에는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말고 뭐도 있어요. 그쵸? 이 3도 있네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얘 기약분수예요? 네, 아니죠. 그럼 약분부터 합시다. 뭘로 돼요? 네, 7로 되네요. 그러면은 20분의 3. 자, 그러면 이 20은 소인수 분해하면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요죠? 네,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맞으니까 결국의 정답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1,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3, 그리고 140분의 21의 3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얘는 교과서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이 넣은 연습 문제인데요. 자, 다음 친구의 주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보자 라고 했어요. 자, 현수가 48분의 36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자, 왜냐하면 48을 소인수 분해하면 48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이니까 분모 48의 소인수에 3이 있기 때문에 2나 5분이 아니다. 그래서 유한소수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옳지 않아요. 왜요? 자, 그쵸. 이 48분의 36은 뭐가 덜 된 거? 그쵸. 약분이 아직 덜 됐어요. 그럼 약분을 한 분수,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이 분모의 소인수 3이 지워지나요? 네, 그쵸. 그래서 정리해보면 48분의 36을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자, 6으로 약분이 돼서 4분의 3이거든요. 그럼 4분의 3에서 분모 4는 2의 제곱이므로 소인수가 2분이므로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기약분수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연습 문제 2번인데요. 30분의 7에 어떤 자연수 A를 곱하면 유한소수가 된대요. 자, A가 한 자리의 자연수라고 할 때 A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맞게 풀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자, 일단 30분의 7을 뭐를 해줄까요? 네, 그쵸.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해줄게요. 결국엔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7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 30분의 7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7에다가 어떤 자연수 A를 곱하면 유한소수가 된대요. 자, 그럼 유한소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엔 분모의 소인수가 뭐나 몇 분? 그쵸. 2와 5분이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지금. 네, 3이 필요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 3이 없어지려면
요 A가 뭐가 돼야 될까요? 그쵸.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3의 배수여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A는 한 자리의 자연수여야 돼요. 3의 배수면서 한 자리의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뭐가 있어요? 네, 3이랑 6이랑 9 이렇게 세겠네요. 그래서 A의 값은 3, 6, 9 이렇게 3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은 다 끝났고요. 4월 24일 오늘의 과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역시 수학일기 구글 설문지 제출입니다. 지난 시간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풀었던 학습지 있죠? 사진 찍거나 아니면은 패드 위에다가 적어가지고 PDF 파일로 제출해줘도 돼요. 그 수학일기 안에 항목으로 있으니까 반드시 사진 넣어서 수학일기를 제출해줘야 출석 인정 처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